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하고 이제 승부차이까지 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시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다음 주가 바로 개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유에게 있어 진짜 최종 리허설이었다. 심지어 그 개막전 상대가 아스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 아스날전을 앞두고 맨유의 이제 최종 리허설 체크 어땠나? 아모림은 역시나 3-4-1 시스템을 가지고 왔죠. 후방에 백스리, 헤븐, 맥과이어, 요로를 놓고요. 뭐 이제 거의 요로는 이 자리에 당연히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고, 맥과이어가 오늘은 가운데 센터백으로 나왔고요. 역시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없기 때문에 헤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쓰는 양쪽 윙백, 오른쪽에 아마드 디알로, 왼쪽에 도르구. 역시나 최근에 폼이 둘 다 괜찮죠. 아마드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여전히 인상적이고요. 왼쪽에 도르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최종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중원 투미들의 좀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경기의 선발은 우가르테, 마이누 조합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이 두 조합이 크게 효과적으로 작동은 안 했다 보니까 페르난데스랑 카세미루 조합을 다시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는 이번 시즌에 정말 무조건 주전으로 예상되는 왼쪽에 쿠냐, 오른쪽 은베모.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번에 최전방에는 메이슨 마운트의 제로톱으로 나왔어요.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작 전에 세슈코가 오피셜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영입된 선수들 뭐 레온, 은베모, 쿠냐 이런 선수들 소개와 함께 세슈코 역시 올드 트래포드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입된, 오늘 사인을 막 한 선수다 보니까 경기를 뛰는 거는 무리였고요. 대신에 메이슨 마운트의 제로톱이 나왔습니다. 마운트가 이 최전방 자리에 나오지만은 역시나 이 제로톱답게 아래 10번 공간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12번 공간이나 9번 공간, 8번 공간, 11번 공간 이렇게 많은 자유를 얻으면서 아래쪽에 많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그 아래 2선, 쿠냐, 은베모, 그리고 양쪽으로 뛰어가는 특히 오른쪽 윙백 아마드 디알로에게 연계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마운트가 맡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기를 보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카세미루의 투미들이 기본으로 깔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마운트가 플러스 1, 일시적인 3미들을 형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브라이언 은베모라는 선수가 맨유에 영입이 될 때, 그리고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하나 꼽자면은 이미 영입된 선수 쿠냐와의 2선 링크. 역시나 이 두 선수가 워낙에 또 리그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둘이 2선에 같이 섰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특히나 맨유가 지난 시즌에 공격력이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 둘이 호흡 좋게 얼마나 공격적으로 기여를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제일 먼저 기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대했던 포인트가 뭐였냐? 아모림이 추구하는 전술에서는 이 측면에 있는 윙백이 윙어의 역할을 아무래도 많이 겸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에 있는 오른쪽 은베모, 오른쪽 윙백 아마드 디알로, 이 공격적인 두 자원이 오른쪽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을까? 이 그림을 우리가 많이 기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은베모랑 아마드 디알로의 이 두 링크가 어떻게 작동하냐를 꼭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역시나 스위칭 플레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역시나 아마드 디알로가 더 넓게 벌리고 은베모가 9번이나 14번 지역 이렇게 좀 더 안쪽에서 좁히는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플레이를 했고요. 은베모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은베모한테 많이 달라붙으면 아마드가 뒤에서 오버래핑해서 은베모한테 볼을 받아 박스 안쪽으로 패스 투입,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볼을 몰고 안쪽으로 침투, 이런 그림들이 있었죠. 이 둘이 위치를 바꿔서 아마드가 안쪽으로 좁히고 은베모가 바깥으로 벌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측면 넓게 벌린 은베모가 볼을 잡아서 터치라인 인근에서 기다리고요. 상대가 은베모를 의식해서 바깥으로 딸려 나오면 오히려 아마드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하는, 서로의 역할을 바꾼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 두 명이 유기적으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역시나 둘 다 공격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오른쪽 지역에 중점을 놓고 맨유가 공격을 진행을 했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이번 시즌 내내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역시나 은베모를 맨 처음에 영입을 했을 때 아마드와 함께 공존하면서 맨유의 주된 공격 루트가 오른쪽이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데이터화로 제가 체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이 공격의 칼날의 주체, 가장 빛났던 선수는 이선 자원인 은베모보다 어떻게 보면은 아마드에 조금 더 가까웠던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왼쪽도 마찬가지죠. 왼쪽에서 쿠냐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의 수비가 쿠냐한테 달라붙으면은 도르구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면서 측면 넓게 또 깊게, 아니면은 13번 공간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가면서 볼을 받아서 크로스를 노리는 그림,
이런 패턴이 자주 보였는데 역시나 오른쪽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 이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이 두 명의 이선 자원보다는 윙백들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많이 돋보였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쿠냐랑 은베모가 영입이 됐을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봤잖아요. 아, 이들이 박스 타격을 엄청나게 하면서 득점을 채우고 상대 공격하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프리시즌이지만 이 조합이 가동되는 걸 보니까 오히려 이선 자원들이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들을 다 끌어들이고 양쪽 윙백들이 자유를 얻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의 은베모, 아마드 조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두 명이 3명 이상을 끌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은베모가 볼을 잡든 아니면 더 넓게 벌린 아마드가 볼을 잡든 이렇게 오른쪽에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선수가 기본적으로 3명, 많게는 4명까지 끌려 나왔어요. 우리는 이 공간에 2명을 투입했는데 상대는 4명을 끌어냈다? 공격적으로는 수적 열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공간에 2명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상대는 4명을 투자를 했어. 맨유 입장에서는 이득인 플레이죠. 축구라는 게 당연히 한정된 자원으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 공간에 투자를 더 많이 하면 그 반대급부로 다른 공간에는 마크를 안 당하고 자유로 얻는 선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빠른 템포로 전환해 줄 수만 있으면, 아니면 그 자유로 얻는 선수한테 빠르게 찔러줄 수만 있으면 맨유가 앞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수월해질 것 같다. 물론 제가 지금은 오른쪽 공간만 얘기를 했지만 쿠냐도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죠. 아니면 오히려 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왜냐면은 예전 울버햄튼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냐의 장점 중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아잇누리와의 링크 플레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쿠냐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상대 선수들 다 자기한테 끌어당겨주고 왼쪽으로 넓은 공간을 치고 가는 아잇누리한테 자유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아잇누리한테 볼 넘겨주고 자기는 안쪽으로, 박스 안쪽으로 더 깊게 침투, 왼쪽으로 벌린 아잇누리한테서 볼을 돌려받아서 박스를 본인이 타격하는 그림, 이런 윙백과의 링크 플레이에서 이점을 많이 보여줬던 쿠냐였기 때문에, 물론 오늘 경기에서 도르구아의 링크에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발을 좀 맞추면 예전 아잇누리가 했던 것처럼의 플레이도 100% 똑같게는 아니더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당연히 도르구도 잘해줘야 되고 쿠냐도 잘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경기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유나이티드가 결국 바라고 있는 그런 전술적인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양쪽 윙백들 모두 올라가면서 측면 넓게 벌리고 삼선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그 뒤를 받쳐주면서 올라가고요. 뭐 그 중에서 더 넓게 뛰는 미드필더가 공격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느낌에 가까운데, 그 아모림 체제에서의 이 투미들, 이 3-4-3 시스템에서의 이 투미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4-3-3이나 뭐 우리 많이 보는 투볼란테의 이 4-2-3-1 같은 시스템과는 요구받는 역할이 미드필더들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4-2-3-1 시스템이나 4-3-3 시스템에서의 미드필더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조율자의 역할에 가깝죠. 내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거를 키핑하고 템포를 조율하고, 때로는 후방에서 볼을 나누면서 패스워크를 하고, 기회가 됐을 때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경기 전체를 지휘하는 이런 조율자의 역할을 맡는데, 아모림의 3-4-2-1 시스템에서 이 투미들 같은 경우는 요구받는 역할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연결자 역할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후방 백스리가 패스를 넘겨주면은 이걸 뭐 템포를 조절한다? 조율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측면에서 빠르게 뛰어가는 윙백, 침투하는 이선, 상대 라인 뒤쪽을 노리는 스트라이커, 이런 선수들한테 최대한 템포 빠르게 연결해주는 역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중앙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곧바로 측면 넓게 뛰어가는 은베모 쪽을 향해서 빠르게 롱패스로 연결해주는 그림. 이런 식으로 전개적인 측면에서 요구받은 역할이 다른 시스템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맨유가 지금 3선 미드필더의 영입이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기인하지 않나 싶어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야 그렇다 쳐도 뭐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우가르테 마이누 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투미들이 요구받는 연결자 역할을 100% 수행하기에는 또 어렵다 보니까 이 역할이 되는 선수가 꼭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스템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기 피오렌티나전 총평을 좀 하자면은 그래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경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역시나 그 파괴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다. 이 파괴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오늘 영입된 세슈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